2026년 5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재군사화 문제는 양측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026년 미중 정상회담과 일본 문제로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본의 재군사화에 대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시진핑은 회담 중 일본의 국방비 증액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행보를 언급하며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신군국주의로의 획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를 주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자유를 위한 멈출 수 없는 힘이라 치켜세우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를 훌륭한 리더라고 부르며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재군사화란 무엇일까요? 일본의 재군사화는 단순히 군사력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전후 75년간 유지해온 평화헌법 체제와 전수방위, 원칙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2026년 국방 예산을 GDP의 약 2% 수준인 10조 6천억 엔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세계 3에서 5위권의 군사비 지출국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로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와 사거리 1000km 이상의 국산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살상 무기 수출 허용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여 필리핀, 호주 등 우방국의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조직 개편으로 자위대를 통합사령부 체제로 개편하고 우주 및 사이버 부대를 대폭 강화하여 실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일본의 전력 강화는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 명분이 되어 지역 내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고 선언함에 따라 미, 중 갈등이 발발할 경우 일본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전쟁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분명한 사과와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가 군사력 강화와 결합되면서 주변국의 강한 거부감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재군사화를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히토류 수출 제한 등 경제적 보복수단을 동원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핵 대응을 위한 미일 한 3국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이나 대만 해협에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집니다. 이재명 정부 2026년 현재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중국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신중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무기 수출이 한국 방산시장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점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등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지원과 무기, 제공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미 중일의 군사적 대결장이 되는 것을 우려하며 군사화보다는 기후위기 등 비군사적 안보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일본은 보통 국가를 넘어 군사 강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역할 분담 요구와 시진핑 주석의 중화민족의 부흥이 정면 충돌하는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강화된 군사력이 북핵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 긴장을 높이고 역사 문제를 자극하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